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으로서 우리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노동은 삶을 영위하고 개인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매우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자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받고 다양한 이유로 노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 인권은 적절히 보장되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결과를 보아도 주변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정책 기획과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오늘 발표 순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청소년이 주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조례인데요. 저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라는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대 의원인데 저희 행복의회에서 지난 1대 시절 전국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일종의 열풍이 불고 있을 즈음에 인권권익분과위원회에서 분과회의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그런 대주제를 설정하고 조례를 제안하기 위한 그런 초안을 작성합니다. 당시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의 끝에 성남시 산하의 청소년 노동조합을 설치하자라는 취지를 담은 조례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성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다루는 시민단체에 자문을 구한 결과 자발적 결성이 원칙인 노동조합을 그 조례를 바탕으로 시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자발적 결성이 원칙인 노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자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 또한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 사항들을 개선해 나온 최종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조합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노동인권의 교육과 홍보, 관련 사업 진행 등의 역할을 갖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항이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조례안을 다시 다듬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에 권한이 있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제안드린 그 조례안이 법제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또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가결되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고쳐지거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제1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시켰고, 더 나아가 성남시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서 재작년인 2016년 7월 최종적으로 조례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라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제도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목적 설정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라는 최종 법제화 단계까지 모두 우리 청소년의 땀과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업기획과 진행을 위해 채용된 선생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만든 법으로 본인이 채용되었고 또 정책도 기행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노동인권 실태조사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더욱 책임감 있게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니만큼 만든 그 조례와 정책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에 나설 만큼 청소년들의 호응 또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들어냈을 때 청소년 정책의 주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채용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인권 실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스트잇, A4 파일 등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법 홍보물이 2차적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교육 과정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교육 정책의 핵심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 라인 라이츠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맞아, 권리 그런 뜻인데 라인 라이츠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공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들로 구성된 보드게임을 하고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구제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화고 6회기, 일반고 2회기 동안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딱딱한 노동법 강의에서 탈피해서 청소년들의 만족감을 높였고 근로계약서 작성법 교육 이외에는 할 게 없었던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공인 노무사를 초청해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상담과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노동 관련 상담,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알바 천국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의 교육을 피고용인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은 알바 천국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고용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 노동인권 침해 사례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피해자인 청소년이 법적으로 변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그 태평양에 소속되어 있는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기기관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오는 9월 14일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가 성남시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어떤 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여하는 청소년으로서 뿌듯함도 느끼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과 조례가 나아가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와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저희 행복의회를 비롯해서 성남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의 주최로 열린 사회참여 토크 콘서트 때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원탁 토의 테이블을 만들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역에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또 노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또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또 일반 청소년 또는 뭐 학교 밖 청소년, 다양한 청소년이 하나의 원탁 테이블을 모여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서 또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전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안전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 좀 안타까운 안전사고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입을 모아서 안전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정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 보호장비 착용 등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사업장마다 모두 다양한 사정과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용성과 상황에 따라 취할 부분은 취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가이드라인에 투영되어야 된다고 청소년들은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따르기 어렵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불법이나 편법이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서 청소년이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피드백을 들으면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저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말한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은 연구와 집행이 가능한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정부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노동인권,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또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에서 보완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갑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본인과 주변 친구들이 요식업 등에 종사할 경우에 손님을 응대하게 되는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부당하게 갑질이나 심할 경우 신체적 접촉, 또 성희롱, 그런 경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그런 갑질 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확실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고, 청소년 근로자, 더 나아가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사업장 내 홍보물 형태로 붙여놓는 것을 의무화해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현재 콜센터 근무자들의 통화 연결음에서 그런 인권에 관한 내용을 나오게 한다던가, 단체 근무복에 근로자 인권 존중을 유도하는 그래픽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몇몇 기업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 여력이 되지 않거나 영세한 사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은 부분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라든지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은 조례와 그에 수반되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조례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뉴스에 날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은 이제 전혀 혁신적이거나 참신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과 정책일 뿐이고 당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재원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또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표현했듯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맞물려가는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선에서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청소년 노동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하나의 사례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사례인데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곳인데, 제정되어서 산하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의 담당자의 급여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노동법 홍보나 다른 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에는 소극적이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청소년들의 수나 사업체의 수나 또 부족한 부분에 청소년들의 수나 사업체의 수와 같은 수치적 지표, 또 노동 형태에 따라 그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최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될 정책에 대한 부분부터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경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최소한 연구를 위한 재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의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당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제대로 수행해 주어야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조례 제정과 피드백,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든 정책이든 그 목적은 모두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청소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청소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조례 제정부터 피드백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면 탁상 공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해 제일 잘 아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와 정책의 실효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또 반영했을 때 조례와 정책의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청소년의 참여 방안인데 막상 이렇게 들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래서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확장과 제정, 또 정책 기획, 피드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례 제정인데 이는 확정과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앞서 소개드린 저희의 경우에는 문제인식 단계에서부터 조례 제정까지 모두 청소년 참여기구의 청소년들이 이루어내었습니다. 지역마다 저희 성남시 청소년행보부와 형태가 다르더라도 참여위원회 형식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이 제안과 건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또 이러한 상향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이루어내어서 배제된 청소년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소년이 배제되면 그게 과연 청소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 정책의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정책 기획입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사업의 주체를 선정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과 피해 사례 발생 시 구제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또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지역마다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여건과 근무 업종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 과제를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실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실시가 되었기도 하고요.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면 예를 들어 실태 조사에 따라 안전과 산업 재해 발생 시 보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수요가 가장 많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실태 조사를 포함해 지역 청소년 노동자들과 또 잠재적 노동자들의 수요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져야만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피드백인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특히 정책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조례와 정책의 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피드백 또는 사후관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드백을 하는 중요한 주체는 바로 청소년이 되어야 하겠죠.
공무원분들과 또 관련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시행 이후에 시행 주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묻고 또 현실에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드백의 사례도 성남시의 관계부처에서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부처에서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여러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그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청소년 참여기구가 거쳐서 다시 사업부서로 제안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만든다든지 상시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실태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S죠. 애프터 서비스인데 이게 얼마나 제대로 또 용이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과 정책에도 이런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된 사례, 또 해결 과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고 반영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시 차원에서 힘써 정책도 만들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도와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소위 말해 성향 평준화된 그런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없이 또 도움 없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 여건을 위해 모두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